인사하고 시작하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41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 잠깐만. 141페이지 딱 보시니까 지금 뭐가 나왔어요? 대출금리 및 저당의 상환 방법 나와있죠? 이거 뭐예요? 빚 갚는 법 알려주는 거예요. 빚 갚는 법. 맞죠? 빚 갚는 법입니다. 이쪽에 가보시죠. 자, 빚 갚는 법 크게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죠. 결혼쌤이 최근에 이제 대출을 빌려가지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원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입니다. 마지막 최정실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요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려야 되죠. 맞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맞죠? 원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고 이자는 점차 감방. 맞죠? 초기부터 어디까지? 말기까지 흘러가는 거고 새로 추구마다 상, 환, 액이 된다라는 그랬죠.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이니까는 좀 더 길게 그리되 어디서부터?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어주신다. 위에가 뭐다? 원금, 밑에가 뭐다? 이자. 똑같이 기간이고요. 초기부터 말기까지고요. 상환이 되겠죠. 채팅 상환 방식은 가장 길게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갚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처음에 초기에 부의 상환이 생깁니다. 요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혹시나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무엇을 구하기가 쉬워요? 원금을 구하기가 더 쉽죠. 어떻게 구하는 거였었어요? 대출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눠서 구했죠. 근데 이자 구하는 거를 잘 구하셔야 되겠죠? 이자 어떻게 구했어요? 대출액에다가 오케이 대출액에다가 어떻게 빼기 상환 원금 맞죠? 곱하기 n-1에 요 값을 뭘로 곱한다? 이자율로 곱한다는 거였죠. 맞죠? 그래서 대출액이 얼마다? 예를 들어 뭐 6억이다. 맞죠? 상환원금 얼마다? 2천만 원이다. 곱하기 16회차라면 얼마? 곱하기 15를 곱하면 되겠죠. 이게 3억 되겠죠? 맞죠? 빼니까는 6억 빼기 3억이죠. 3억 곱하기 뭐 이자 몇 프로? 5% 봅시다. 5% 얼마? 1,5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뭐가 중요하다? 이자 구하는 거 공식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의마다 월, 리, 금이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구하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영원 짝꿍 누가 있었죠? 저, 당, 상, 수가 있었죠. 맞죠? 원리금 균등이니까는 뭐 구하기 쉽다? 원리금 상환액 구하기가 쉽다. 어떻게 구한다? 대출액 곱하기 뭐다? 저당 상수를 한다라는 거. 이게 뭐가 나온 건데요? 원리금 상환액이 나온다라는 거. 됐죠? 요건 구하기 쉽죠? 그리고 이자는 뭐다? 대출 잔액 대출 죄송해요. 잔액 곱하기 뭐가? 이자율이 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되게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약점이 뭐였냐면은 항상 뭐다? 1회차 이자액은 뭐가 된다고? 대출 잔액이 뭐다? 원금 곱하기 뭐가 된다? 이자율이 된다라는 거. 됐죠? 1회차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대출 원금에다가 이자율 곱한다. 이건 공통이잖아. 맞죠? 봐봐. 대출 잔액이 1회차에는 잔액이 있다 없다. 잔액이랑 원금 똑같으시잖아.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거 기억해야 돼요. 1회차 이자는 원금 균등이 됐건 원리금 균등이 됐건 뭐다? 대출 원금에다가 얼마 빌렸는지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공부할 때 이자를 뭐다? 이자 곱했으니까는 저당수 곱했으니까는 어떻게 한다? 원금 구하는 거는 원금 구하는 어떻게 구했죠? 어떻게 구한다? 대출 잔액에다가 기억나셔야 돼요. 곱하기 하는데 뭐다? 저당 상수에다가 빼기 뭐 뺀다? 이자를 뺏어 구한다. 오케이.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저당 상수와 이자율은 원금 구할 때 뺏어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 계산하면 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잡으면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절반 지나야 50% 갚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3분의 2가 지나야 50%
상환하고 대지 상환 방식은 초기마다 부의 상환이 생긴다라는 거.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저당의 상환 방법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저당의 유동화 제도입니다. MBS입니다. 요건 고민할 필요 없죠? MBS입니다. 자, 이제 오세요. 이제 안 오면 정리 못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MBS입니다. 요거마다 모기지, 백, 시큐리티죠. 자, MPTS입니다. 본인 돈 넣고 본인이 다 권한 가지고 가는 거죠. 책임자 다 누구? 투자자. 맞죠? 초과 담보 있다 없다? 없다. 콜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그래서 뭐다? 뭐또 원리금 상환액도 자기가 가져가고 뭐도 저당권도 자기가 가져간다. 맞죠? 원리 원투 저투 됐죠? 다 투투니까 속으면 안 돼. 혼합형 가서 저발할 거야. 알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뭐냐? 죄송해요. 원리금 지급액을 가져가니까 무슨 책임도 떠나야 돼요? 채무령 아니지. 원리금 가져가잖아. 원리금 지급액 가져간다고. 무슨 책임? 그렇지. 조기 상환 위한 부담이잖아. 저당권 가져갑니다. 무슨 책임 떠나야 돼요? 채무 불이행 위험. 이럴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거 했잖아. 저당권 가져가니까 무슨 책임? 채무 불이행 위험. 이거 해줬잖아. 이거 좋아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좋았잖아. 이제 아래. 우리 좋았잖아. 이거 하고 교수님 그게 되네요? 좋았잖아. 맞죠? 응. 추억이 됐어요? 헤어질 때 됐어 이제. 저당권 가져가잖아. 무슨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됐죠? 똑같은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MBB입니다. 됐죠? 이건 채권이죠? 다 책임자 누구? 발행자. 맞죠? 초과담보도 있고 콜방화도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요거죠. MPTB와 CMO. 요거 두 개죠. 혼합형이죠. 원리금 주권 누구? 투자자. 저당권 누구? 발행자. 맞죠? 원투 저발. 기억나셔야 됩니다. 원투 저발 똑같고. 맞죠? MPTB의 경우는 뭐다? 초과담보도 세모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콜방화가 원래는 안 돼요. 콜방 원래는 안 돼요. 아시겠죠? 원래는 안 되는 거였는데 CMO 같은 경우는 세모죠. 왜? 장기에는 가능하니까.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그쵸? MPTS는 지분형, MBB는 채권형, MPTB는 CMO는 혼합형이었습니다. 요게 MBS에 대한 세 가지 형태였습니다. 요거마다 지분형, 요거마다 채권형, 요거마다 혼합형. CMO가 가장 많이 나온 이유, 대한민국에서 CMO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MBS였습니다. 자, 리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이거 말로 해봅시다. 설립자본금 5억하고 3억이에요. 5억은 누구? 자기관리. 3억은 누구? 위탁관리. 됐죠? 최저자본금 70억은 누구? 자기관리. 50억은 누구? 위탁관리. 이걸 숫자로 얘기해 주니까 단순히 큰 거를 자기관리로 보내서 그렇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5억과 뭐다? 70억. 맞죠? 3억과 50억. 이거 틀리게 만들려면 이거 50억 내면 돼요. 다 틀려요. 이거 30억 내면 돼요. 왜? 딱 10배처럼 있어서 답변 보이거든. 10배 아니라.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됐죠? 요거 하나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다 틀려요. 틀리면 무슨 수 있죠? 또 틀리겠지. 아시겠죠? 괜찮아요. 지금 틀려도 돼요. 10월 25일만 안 틀리면 되지.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리츠 공부할 때마다 숫자 위주로 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이내에 일반에게 창의 30%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할까요? 그리고 뭐다? 배당은 자기관리는 50%, 위탁이랑 기업조정 90%. 됐죠? 자산 구성은 70%는 부동산, 80%까지는 부동산, 증권, 현금까지 구성해도 됩니다. 그래서 리츠는 숫자 위주로 잘 정리해 주세요. 숫자 많이 물어보니까. 자, PF입니다. 요건 쉬웠죠? 자, 기존 장부 안 쓰고 새로운 장부 씁니다. 무슨 금융? 부외금융. 맞죠? 망했을 때 돈 달라고 못합니다. 무슨 금융? 비소구금융.
자체 계좌에 주는 거예요? 위탁 계좌에 맡기는 거예요? 위탁 계좌에 맡기는 겁니다. 됐죠? 모든 자산을 담보로 합니까? 아니요.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장래 발생할 현금 흐름에 의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 금액이 옳은 질문 나오고 항상 한계가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PF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됐습니다. 자, 141페이지 문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41페이지 대표용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은 원금이 점차 증가한다. 맞습니까? 네, 맞네요. 이자는요? 점차 감소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은 원리금이 감소한다. 옆에다가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고 써주세요. 체감식 상환 방식. 무슨 말이냐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모양이 이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체증식이니까 점차 갚는 금액이 늘어날 거고 체감식이니까 점차 갚는 금액이 뭐다? 줄어든다.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을 체감식 상환 방식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옛날 표현인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다 이걸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됐죠? 3번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중도 상환 시 대출 잔금이 더 작은 편이다. 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처음부터 팍팍팍 돈을 많이 갚으니까는 잔액도 커요, 작아요? 작다라는 거. 다음은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점증식, 체증식 상환 방식은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맞습니까? 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기간에 이자 수입이 늘어난다라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가장 길다. 뭐보다? 세 가지보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자,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순서부터 긴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라는 기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원금 균등, 리은이 월, 리금 균등, 디귿이 당연히 체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나왔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요게 내용 자체가 원금은 안 갚고 만기에 원금을 한 방에 갚죠. 기간 내내 뭐만 갚고 이자만 갚다가. 그래서 뭐다? 상환 기간이 가장 긴 게예요. 상환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원리금 지급액도 크고 이자 지급액도 크고 아시죠? 그쵸? 그때 얘기하는 거니까 뭐다? 짧은 건 뭐다? 기역, 니은, 이게 이렇게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짧은 순서부터 긴 순서까지 아시겠죠?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우리 서비스로 보너스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용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금리,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몇 번? 5번이었죠. 요건 쉬우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5번이었습니다.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는 대출기간, 차입자, 신용도의 담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기준금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밑에 뭐라고 써야 돼요? 가산금리라고 쓰셔야 되겠죠. 됐죠? 자, 은행은 무슨 이자를 선호한다? 변동금리 선호한다. 맞죠? 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투자의 위험에서 사금 법인유 할 때 인플레이션의 위험 기억나시죠? 대출자마다 변동금리, 차입자마다 고정금리. 그러니까 차고의 대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은행 보이면 변동금리 선호. 됐죠? 변동금리는 기준 더하기 가산이다. 변하는 것마다 기준금리, 불변하는 것마다 가산금리였습니다. 됐고요. 나머지 됐습니다. 1번이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금리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변동금리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누구에게서?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전가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거 주어 나오는 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지문이 자연스러워 보여. 요거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출자에다가 무조건 뭐다? 은행 써야 돼. 은행. 대출마다 무조건 뭐다? 은행. 은행이 누구한테?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거가 되겠죠. 이거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코픽스가 상승하면 코픽스를 기준금리하는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마다 상승하게 되겠죠. 자본조달 비용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엔 CD금리, 양도성 예금서 썼는데 요즘은 뭐다?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지수 씁니다. 코픽스. 이거 구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는 거. 방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금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마다 금리 하락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는 거. 됐죠? 4번입니다. 기준 더하기 가산입니다. 무슨 금리? 변동
금리입니다. 이번에 다음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보증금 저당에서 밑에 쓸게요. 시장이자율 밑에다 뭐다? 3%. 시장이자율 밑에다 뭐라고? 3%. 저당이자율 밑에다 몇 퍼센트? 5%. 나 지금 돈 얼마에 빌린 거예요? 돈 얼마에 빌린 거예요? 시장이자율 3%, 저당이자율 5%. 돈 얼마에 빌린 거예요? 5%돈 빌린 거죠. 시장이자율이 낮아지면 뭐다? 조기 상환 한다라는 거. 이번에 다음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됐죠? 이 말씀 왜 드리냐? 3번 문제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골 지문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거 두 개 비교할 때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 시장이자율 딱 떴어. 시장이자율 딱 나오고 뭐다? 그리고 뭐다? 약정이자율 딱 나왔어요. 쓰시라고. 뭐가 낮은지 뭐가 높은지 아시겠죠? 쓰면은 답이 잘 보여요. 나 얼마에 빌렸다고? 5%에 빌렸다고. 떨어지기만 뭐 한다고? 조기 상환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보인다니까 쓰면. 근데 안 쓰면 안 보인다고. 계속. 이게 지문을 읽어서 쓰는 시간보다 오히려 한번 쓰고 난 뒤에 지문을 분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아시겠죠? 왜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지문을 읽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은 지문이 분석되기 시작해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지문 보는 것이 달라진다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3번 넘어가시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올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고정금리에서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조기상환 하게 된다라는 소리 됐죠. 나머지 남았습니다. 변동금리에서 가상금리는 차입자 신용도나 취업상태 등의 영향을 받는다. 좋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에서 대출자는 조기상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출상환 시 조기상환 수수료를 약정하기도 한다. 4번 대출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대출할 수 있을 경우 금리가 상승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률의 하락 위험을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한다. 대출자들은 대부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채무 불이익이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라는 점입니다. 3번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공직에 비슷한 곳에 일을 하는데 저랑 이렇게 은행을 가보면은 제가 돈을 그래도 와이프보다 훨씬 더 많이 벌거든요. 근데 금리가 제가 훨씬 더 높아요. 그렇고 제가 수입이 더 좋은데 금리가 왜 높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이렇게 얘기하죠. 직업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제가 와이프 몇 배를 벌거든요. 근데 금리가 제가 항상 더 높아요. 그리고 신용도 항상 더 낮아요. 보고 있나? 아시겠죠? 그래서 5번 보면서 내가 채무 불이익 높은 거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3번에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4번 넘어오시죠. 고정금 방식에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올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3번 잠깐 볼게요. 대출기간 초기에 원금 상환부는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원금 균등이 많죠? 맞죠? 뭐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많다. 좋습니다. 2번입니다. 중도 상환할 때 차입자가 상환하여야 할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이 더 뭐라고? 많다. 됐죠? 됐어요? 잔금이잖아, 잔금. 원리금이니까 많다. 4번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에 비해서 누적 이자액이 많다. 왜? 기간이 기니까. 좋습니다. 대출 초기에 저당 지불액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보다 많다. 됐습니다. 저당 지불액 밑에다가 뭐라고?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용어를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저당 지불액,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원금 더하기 이자 등등등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요게 옛날식 표현이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체크 안 해주세요. 4번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5번 답 고민할 필요 없죠? 답은 몇 번이에요? 답 몇 번? 1번. 원리금 지급액이 처음부터까지 같다보다 원리금 균등. 대출 잔액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몇 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됐죠? 오케이. 5번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대출 상환 방식에서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모두 골라라 나왔습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거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요거 요즘에 유행이죠.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거.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뭐라고? 작다. 맞죠? 처음에 돈 갚는 거 가장 큰 게 누구? 원금 균등. 그 다음보다 원리금 균등. 됐죠? 작다. 점증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다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라는 거.
기역과 니은이 틀렸네요.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이 점차 감소한다. 똑같은 질문이죠. 채감식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은 원금액은 늘어나고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액은 동일하게 되겠네요.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1번 기역과 니은이었습니다. 6번 질문 같은 거 조심하세요. 7번입니다. 저택저당 대출 방식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는 점차 감소한다. 맞습니까? 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영원한 작곡 누구? 저당 상수. 다음 몇 번이죠? 3번이었죠. 만기일시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만 상환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거주고 감당하다. 대출 기간 동안마다 이자만 상환한다. 4번입니다. 최증식 분할 상환 대출은 초기에는 마다 원리금 상환액을 적게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늘려가는 방식이다. 5번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서 매기 이자액은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원금마다 점차 증가한다. 7번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모두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또 틀린 것은 모두 고르래요. 1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 감소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아니요. 대출 잔액마다 남는 금액. 중도상 남아있는 금액. 그냥 보세요. 자, 어려울 필요 없어. 있죠? 자, 원금 균등이 뭐야? 요거죠. 대출 잔액은 돈 갚으면 당연히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대출 잔액이잖아. 내가 5억 빌렸어요. 1,000만 원 갚았어. 얼마나 줄어들어요? 4억 9천 원 절겠지. 이쪽 보세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모두가 다 감소합니다. 모두 감소하고 이자도 감소하고 원리금 지급액도 감소하고 대출 잔액도 감소하고 그래서 뭐다? 이자도 감소, 원리금도 감소, 대출 잔액도 감소. 뭐만 일정하다? 일정한 뭐다? 원금 상환액만 일정하다. 요거 하나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감식이라고. 모든 게 다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보세요. 자, 2번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이 점차 증가한다. 기역과 니은은 맞는 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채권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원리금보다 긴 편이다. 아니죠? 짧은 편이다. 됐죠?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누구? 원금 균등입니다.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반대로 하셔야 되겠죠? 뭐가 가장 크다? 점증식이 가장 크다. 그 다음마다 원리금이 크다. 반대로 디귿과 리을이 틀렸습니다. 이자 수입의 크기에다가 옆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순서부터 긴 순서까지 하나. 아까 얘기했죠?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순서부터 긴 순서까지. 기출문제 원래 여기 나왔었죠.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긴 순서부터 짧은 순서. 이렇게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순간부터 어디까지? 긴 순서. 이렇게 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8번의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디귿과 리엘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9번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5번 잠깐 볼게요. 점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뭐다? 증가함.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죄송합니다. 잔액이 감소함 맞죠? 왜? 돈을 갚으니까 초기에만 부의 상황이 생기는 거고. 맞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금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마다 이자 부담이 큰 편이다. 체크. 지문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사실은. 잔액이 감소하는 것도 약간 말이 안 맞습니다. 왜? 초기에는 잔액이 증가하는데. 그쵸? 초기에는 뭐다? 부의 상환이 생기니까 잔액이 늘어난다고. 기억나시죠? 우리 5억 빌렸는데 대출금 100만 원 갚고 이자가 200만 원에서 대출 잔액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고 뭐다? 이자 부담액이 큰 편이다라는 거. 나머지 다 맞는 지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에서 거치기간이 있을 경우 거치기간에 체크. 거치기간 줄치시고요. 밑에 뭐다? 이자만 내는 기간. 거치기간이 뭐다? 이자만 내는 기간. 이자 지급액이 증가함으로 원리금 지급액도 증가하게 된다. 거치기간이라는 것은 뭐다? 내가 원금 안 갚고 이자만 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5년 단위로 원리금 균등해 보면은 막 2년은 이자만 내시겠습니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있는 거 다 물어봤어요 또. 대출하면서 다 물어봤어. 거치기간 있으면 걸 수 있습니까? 물어도 된대. 근데 걸 생각 없었는데 물어본 거지.
됩니다. 이게 5년 하면 뭐 1년, 2년 이렇게 거치기간만 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자만 내는 경우. 그래서 거치기간마다 이자만 내는 기간. 이자만 내는 기간이 있으면 마다 이자 지급액이 증가하겠죠. 원리금 지급액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누적 원리금 상환이 더 작다. 왜? 기간이 짧으니까. 좋습니다. 대출 시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점증식이 원금 균등보다 작은 편이다. 지금 돈 많은 사람 누구?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맞죠? 장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 누구? 최증식 상환 방식 유리하죠. 그러니까 뭐다? 장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이니까 뭐다? DTI는 더 적겠죠. 됐죠? 말씀드린 겁니다. 4번입니다.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합니다. 빨리 갚는데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이 더 작다. 뭐가 작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이 더 작다라는 거. 4번 질문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이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뭐에 비해 뭐뭐이 보다 이렇게 하면은 주어가 바뀌어요. 그럼 임주 읽어볼게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나오죠. 무엇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이 더 작다. 왜? 처음부터 팍팍팍 많이 갚았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것만 바꿔볼게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답이 바뀌죠?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조사 하나에 말이 바뀌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좀 짜증나는 편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잘 잡아두시라는 거.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 개론점 이렇게 해요. 이 질문 읽어보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죠? 맞죠? 뒤에 뭐라고 나왔어? 상환이 작다 나왔죠? 그러면 상환이 작은 거 두 개 비교할 때 앞에가 원리금 나오고 뒤에가 원금 나오죠. 개론쌤은 무엇을 더 작은지를 얘기하면서 동그라미 쳐놔요. 이렇게. 왜냐면 에 비에 이 비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 그게 뭐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동그라미 쳐놓고 상환액이 작다. 그러니까는 원금과 원리금 나올 때는 항상 이게 비에 이 비에 그래서 조사 하나에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요거를 동그라미 하면서 보시면 답을 좀 구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약간 팁 중에 하나. 좀 짜증나는 문제이긴 해요. 사실 우리 영어 토익 볼 때도 맨날 그렇잖아. 이렇게 전치사 뭐 쓰느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거든. 그건 똑같은 거니까. 됐죠? 9번이 다음 몇 번? 5번. 이해했습니다. 10번입니다. 요 답 나왔네요. 답은 몇 번? 긴 구부터 짧은 거래요. 반대겠네요. 뭐다? 만기 일시. 원리금 원금. 됐죠? 여기 기출 지문이었어. 겁니다. 요걸 반대로 바꿔놓은 거지. 응용하면서. 자, 11번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얼마? 5억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원리금 상환 조건이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여기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시죠. 자, 대출액 얼마예요? 대출액 얼마? 5억. 상환기간 몇 년? 20년. 대출기간 몇 년? 20년. 됐죠? 금리 얼마? 5%. 무슨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됐죠? 몇 회차 고라고 얘기했어요? 2회차 원리금. 2회차 원리금. 자. 2회차 원리금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뭐부터 구한다? 원금부터 구한다. 맞죠? 얼마 빌렸다? 5억 빌렸다. 기간 몇 년? 20년. 뭐다? 5억. 나누기 얼마? 20년 하시면 되겠죠. 저거 얼마 나와요? 2,500만 원 나오겠네요. 이게 뭐다? 원금. 무슨 상환 방식이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원금 구하기는 쉬웠죠.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이자 구할 겁니다. 자, 이자 구할 겁니다. 2회차 원금이니까요. 얼마 빌렸다? 5억 빌렸다. 맞죠? 빼기 상환원금 얼마? 2,500만 원 곱하기 n-1이니까는 2 빼기 1이죠? 얼마? 1 하시면 되겠지. 됐죠? 2 빼기 1이니까 요 값에다가 이자 얼마? 몇 퍼센트? 5% 곱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5억 빼기 2,500 4억 7,500에다가 곱하기 몇 퍼센트? 5%. 얼마 나옵니까? 2,375만원. 얼마 나옵니까? 2,375만원 나오네요. 그럼 뭐다?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2,500 더하기 2,375만 얼마? 4,800
75만 원 되겠네요. 다음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문제 훨씬 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풀래요, 이거 풀래요? 저는 만약에 고라 그러면 계산 문제, 마음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12번 다음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산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도망가겠지. 아시겠죠? 그럴 게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러 봅시다. 또 원금 균등일 거예요. 자, A는 주택 구입을 해서 얼마? 6억 빌렸다.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금리와 무엇을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증금 됐고 기간 몇 년? 30년. 얼마 빌렸어요? 6억. 대출액 얼마? 6억. 상환기간 몇 년? 30년. 금리 얼마예요? 금리 몇 프로? 안 나와 있네요. 맞죠? 몰라? 알겠어. 자, 여기서 가장 큰 힌트 그거죠. 1회차마다 월, 리, 금 얼마라고요? 4,400만 원이라고요. 자, 눈치채셔야 돼요. 항상 뭐다? 1회차 이자는 뭐였죠? 대출액 곱하기 얼마? 2. 자, 유리였죠. 맞죠?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는 6억을 얼마? 30년으로 빌렸어요. 맞죠? 원금 어떻게 구해요? 6억. 바로 구할게요. 6억. 나누기 몇 년? 30년. 얼마? 2천만 원. 이게 뭐예요? 원금 상환액이겠죠. 됐죠? 원금 상환액 2천만 원이라는 것은 1회차 원리금 갔었을 때 2천만 원 이게 원금이죠? 더하기 이자 얼마? 2,400만 원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죠? 원금이 얼마였으니까는 2천만 원이었으니까는 이자가 얼마인데요? 2,400만 원. 맞죠? 1회차 이자가 얼마 나왔다고? 2,400이 나왔다고. 얼마 빌렸다고? 6억. 맞죠? 곱하기 몇 퍼센트? 이자율? 6, 4, 24. 맞죠? 금리 몇 프로? 4%. 이렇게 한 방에 구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항상 1회차 이자 구하는 것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얼마? 4%. 됐죠? 그러한 뒤에 우리 뭐만 구하면 된다? 이제 이자만 구하면 되겠죠? 몇 회차? 3회차였나요? 맞죠? 3회차 이자만 구하면 되겠죠? 몇 회차? 3회차. 3회차 이자 구합니다. 이거 얼마 빌렸어요? 6억 빌렸죠? 빼기 원금 상환액 얼마? 2천만 원. 곱하기 3-1이네요. 곱하기 얼마? 2 됐죠? 요 값을 얼마로 곱한다? 4%로 곱한다. 맞죠? 6억 빼기 4천만 원. 5억 6천이네요. 맞죠? 5억 6천에 4%. 5억 6천에 몇 프로? 4% 얼마 나옵니까? 2,240만 원. 얼마? 2,240만 원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은 원금이 얼마예요? 2천만 원. 맞죠? 원금이 얼마? 2천만 원. 더하기 2,240만 원.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 4,240만 원 나온다라는 거. 됐죠?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는 요 문제를 구할 때, 항상 원금 균등이 됐건, 원리금 균등이 됐건, 1회차 이자는 대출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고 한 번에 금리를 구해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하나 지켜주세요. 10번에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또 원금 균등이네요. 금리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금리 안 줄 때마다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을 이용한다라는 거. A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 2억을 대출받았다. 대출액 얼마? 2억. 기간 몇 년이에요? 20년. 금리 몇 프로? 5%. 됐죠? 금리 5%마다 원금 균등입니다. 됐죠? 6회차랑 11회차. 잠깐만. 저 보세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원금 상환액 곱하기 5. 원금 상환 곱하기 10. 5와 10이네요. 5와 10이네요. 됐죠? 5 하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원금 구해봅시다. 얼마? 2억. 나누기 얼마? 20년. 얼마 나옵니까? 1,000만원. 이게 뭐다? 원금이 되겠지. 됐죠? 자, 그리고 6회차 이자. 그리고 11회차 이자. 자,
6회차 이자입니다. 얼마 빌렸다고? 2억 빌렸다고. 빼기 맞죠? 얼마? 1,000만원 곱하기 6-1이네요. 얼마? 5. 그렇죠? 요 값을 얼마 곱한다? 1,000. 죄송해요. 곱하기 몇 퍼센트? 5%로 구한다. 맞죠? 요거 빼면 1억 5천이네요. 맞죠? 1억 5천 곱하기 5% 얼마? 750만. 1억 여러분 자 5가 아니잖아. 여보세요? 이거 1억 5천이죠? 1억 5천이죠? 괜찮아요. 저보세요. 설명해줄게. 왜 그게 빨리 설명해줄게. 1억 5천이죠? 1억 5천의 10%가 얼마예요? 1,500. 1,500의 절반. 750. 됐죠? 밑에 이건 더 쉬울 생각입니다. 이거 했는데 또 5 하지 마요. 아시겠죠? 자, 2억입니다. 빼기 얼마? 10 곱하기 얼마? 10 되겠죠? 1억 빼면 되겠죠? 맞죠? 5% 몇 퍼센트? 5%. 이거 얼마 나옵니까? 500 맞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죄송해요. 6회차는 뭐다? 원리금이었죠? 6회차마다 원리금 750 더하기 1,000만원 한번 해야 되는 거 맞죠? 10회차마다 500 이자만 고는 거 아시겠죠? 6회차마다 원리금이니까 1,750 11회차마다 500.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6회차 구하고 곱하기 5 하는 거네? 곱하기 10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 2배 되지 않을까요? 2배가 아니라 뭐다? 이 숫자에 대한 이 감이 와야 된다 소리예요. 2배가 아니라 죄송해요. 됐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다.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미안해요. 왜? 이거 숫자가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곱하기 5, 곱하기 10. 그러니까 이걸 바로 하시는 분이 생긴다고. 아시겠죠? 2억 빼기 5천, 2억 빼기 1억. 아시겠죠? 그걸 바로 하시는 분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죠? 13번에 나온 몇 번? 1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A씨는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 받았다? 2억 원을 대출 받았다. 8억짜리 아파트 구입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하죠. 대출 얼마? 2억 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3회차의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을 물어봤어요. 이거 조건이 원금인지 원리금인지 볼 필요가 없다. 볼 필요가 없겠죠.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 원금 상환액을 구하라고 하면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왜? 한 번에 구하면 되니까. 됐죠. 근데 원금 구하라라고 얘기한 순간 밑에 뭐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와야 되겠죠. 됐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대출액 얼마? 2억. 8억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다? 기간 몇 년? 30년. 20년? 미안해요. 20년. 미안해요. 왜? 여기서 기간이 필요 없거든. 기간이 필요 없어요. 쓸 일 없거든. 저당 상수. 이거만 있으면 되지. 얼마? 0.087. 이것도 기출 지문. 이 숫자도 기출 지문 숫자라고요. 이때의 이자가 6%였거든. 그 말씀드립니다. 원리금 상환 조건이고요. 매 기간 말 상환합니다라고 나왔습니다. 2회차 원금과 3회차의 납부할 이자액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 혹시나 여러분 잘 보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문제에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원금과 이자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하나 그려야 돼요. 어떻게 구한다? 1회차 잠깐 쭉 얘기할게요. 설명할게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 자, 1회차 2회차 3회차 요렇게 쓰고 구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월, 리, 금입니다. 됐죠? 얘는 똑같죠? 얼마 빌렸다? 2억 빌렸다. 곱하기 얼마? 0.087 됐죠? 2억에 곱하기 0.087 하면 얼마 나옵니까? 1,740만 나옵니다. 2억 맞죠? 1,740만 원. 그렇죠? 그럼 1회차에도 얼마? 1,740만 원. 2회차에도 얼마? 1,740만 원. 3회차에도 얼마? 1,740만 원. 이거 어떻게 구한 거라고? 2억 곱하기 0.087로 다 구한 거라고. 맞죠? 이게 뭔데? 월, 리, 금이니까요. 됐죠? 자, 제가 그 말씀을 왜
계속 드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1회차 이자액이죠. 이게 뭐다? 여기 1회차 이자액이죠. 이게 이자니까는 얼마 빌렸다고요? 2억 빌렸다고. 금리 몇 프로라고요? 6%라고요. 얼마? 1,200. 이게 한 방에 나가야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 원금 구할 필요도 없죠? 원금 얼마? 540만 원. 원금 얼마? 540만 원. 됐죠? 이게 뭐다? 원금이라고. 자, 그럼 보세요. 교수님, 원금 상환액이 540만 원이죠? 이거 어떻게 구한 건데? 2억 곱하기 얼마? 0.087 빼기 얼마? 0.06으로 구한 거죠. 여기 느껴져요? 0.06이 뭔데요? 이자 6%. 됐죠? 저당 상환수에서 이자를 뺀 것에다가 무엇을? 대출액을 곱하면 구해진다라. 됐죠? 우리가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질문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2회차 원금 구해라. 요거였죠? 맞아요? 또 뭐 구해라? 3회차 이자 구해라라는 거였죠. 맞죠? 그럼 540 곱하기 뭐 해야 돼요? 1.06의 몇 승? 1승.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이니까. 그래서 540만원 곱하기 1.06 얼마 나옵니까? 572만 4천원. 572만 4천원 나옵니다. 됐죠? 572만 4천원. 그래서 여러분 답 몇 번 중에 하나예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572만 4천원 곱하기 마다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죠? 1.06에 1승 하시면 뭐가 나온다? 3회차 원금액이 나오겠죠. 곱하기 얼마? 1.06 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606만 7,440원 나온다. 606만 7,440원 나온다. 됐죠? 자, 1,740만 원이죠. 440원이죠. 이거 560원 나와야 되겠네요, 밑에요. 됐죠? 밑에 560원 나와야 되겠네요. 560원 나온 거 뭐가 있어요? 2개 있네요. 그럼 구해야 돼요. 옛날에 그 기억나죠? 제가 이렇게도 한번 냈다가 풀리게 하는 거 있었고, 이거 똑같이 맞춰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구해야 됩니다. 싫어. 됐죠? 1,740만원. 빼기 얼마? 60. 얼마 나옵니까? 1,134만 2,560원. 1,133만 2,560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자, 잠깐만. 자,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원금을 빨리 구하시고 이자를 어떻게? 대출액에다가 빼기 상환원금 곱하기 n-1의 이자율을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구하기가 쉽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 구하기가 쉽다? 원리금 상환액 구하기가 쉽다. 어떻게 해서? 저당상수 곱해서. 아시겠죠? 항상 금리가 안 보이면 1회차 걸 줄 겁니다. 금리가 보이면 금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계산 문제, 저당의 상환 방법, 계산 문제의 맹점입니다. 약점. 아시겠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금 상환 방식은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고, 오케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따로따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14번에 나온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15번입니다. 주택금융과 관련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주택 수령 기간이 증가될수록 잔금이 증가한다. 오케이. 받을수록 늘어나겠죠.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유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소유권은 안 넘어갑니다. 기출지문에 맨날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라고 나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업무실 오피스텔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됐죠? 기출지문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또는이죠. 또는 맞죠? 만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담보노후연금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15번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16번입니다. 이거 관리하는 사람 보증기관 누굽니까? HF 됐죠? HF 17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현재 만 55세 이상인 자 맞죠? 체크하시고 앞에다가 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주택소유자와 맞죠? 또는 둘 중 한 명입니다. 아시겠죠? 둘 다 나오면 틀린 질문이 아시겠죠?
둘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 기준가격이 얼마? 12억 이하.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좋습니다. 3번도 맞는 지문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가입자가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 4번입니다. 조심.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체크.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양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17번 다음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MB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